퇴직 다음 날 아침이었다. 눈을 떴는데 시계를 보지 않았다. 수십 년 동안 눈을 뜨자마자 하던 행동이었는데 그날은 굳이 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 알람은 울리지 않았고 휴대폰도 조용했다. 처음엔 그 고요함이 마치 선물처럼 느껴졌다. 아, 이제 안 가도 되는구나. 몸을 일으키지 않고 이불 속에서 조금 더 누워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편해야 할 이 시간이 왠지 모르게 불안했다. 출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회사에 안 간다는 뜻이 아니었다. 그날 나는 이름 하나를 잃었다. 부장님, 과장님, 선생님, 사장님, 평생 그 이름으로 불려왔다. 누군가 나를 부르면 그 호칭이 곧 나의 존재였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도 나를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 마트에 가도, 병원에 가도, 은행 창구 앞에서도 그저 어르신, 고객님, 번 대기자분.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지금 누구지? 회사에 다닐 때는 힘들어도 버틸 이유가 있었다. 회의가 끝나면 일이 남아 있었고, 일이 끝나면 내일의 일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피곤했지만 필요한 사람이었다. 퇴직 후에는 피곤하지는 않은데 필요한 곳이 없다는 느낌이 더 힘들었다. 전화벨이 울리지 않았다. 예전엔 귀찮을 정도로 오던 전화가 이제는 하루 종일 울리지 않았다. 괜히 벨소리를 바꿔보기도 했다. 혹시나 내가 못 들은 건 아닐까 싶어서. 하루가 길었다. 아침을 먹고 나면 점심까지 시간이 너무 남았고, 점심을 먹고 나면 저녁까지가 막막했다. TV를 켜도 집 안일을 해도 시간은 잘 가지 않았다. 창밖을 보다가 문득 출근길에 나서던 사람들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저 사람들은 지금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겠지. 그 생각이 가슴을 찔렀다. 어느 날은 예전 회사 근처를 우연히 지나게 되었다. 익숙한 건물, 익숙한 길.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직도 내 자리가 있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나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제 그곳은 내 자리가 아니었으니까. 그날 집에 와서 혼자 중얼거렸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걸까? 퇴직 후 가장 무서운 건 돈이 아니었다. 외로움도 아니었다. 쓸모 없어졌다는 느낌. 그게 제일 무서웠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는 거. 아무도 나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 그 감정은 몸보다 마음을 먼저 늙게 만들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에 괜히 바빠진다. 쓸데없이 약속을 만들고 의미 없는 일에도 매달린다. 그냥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 하지만 이 장의 끝에서 조용히 말해주고 싶다. 이름이 사라진 날은 당신이 사라진 날이 아니다. 그동안 직함이라는 옷을 입고 살았을 뿐, 그 옷을 벗었다고 해서 당신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진짜 이름으로 살아갈 시간이다. 누구의 부장이 아니라, 누구의 직원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서의 인생. 이 장은 그 인생의 첫 페이지일 뿐이다. 퇴직 후 며칠이 지나자 마음속에서 같은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되었다. 내가 너무 일만 하며 살았구나. 이 생각은 조용히 왔다. TV를 보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잠자리에 누워서도 아무 예고 없이 문득 고개를 들었다.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렸다. 먹고 살아야 했고, 아이들 키워야 했고, 집 장만해야 했고, 부모님도 챙겨야 했다. 그땐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다. 지금은 바쁠 때야. 조금만 더 지나면 여유 생겨. 나중에 하면 되지. 그 말들을 수십 년 동안 입에 달고 살았다. 아이들이 어릴 때 운동회 날에도 회사 일이 먼저였다. 다음엔 꼭 갈게. 그 다음은 오지 않았다. 아내가 힘들다고 말할 때도 나는 늘 피곤했다. 나도 힘들어. 그 말 한마디로 대화를 끝냈다. 그땐 몰랐다. 그 순간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퇴직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그동안 미뤄두었던 장면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아이의 뒷모습, 아내의 한숨, 부모님의 구분 등. 그땐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야 보였다. 그래서 생각이 많아졌다. 조금만 더 잘할 걸. 말 한마디라도 더 따뜻하게 할 걸. 이 생각들은 후회가 되어 밤마다 마음을 두드렸다. 가끔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된다. 누구는 퇴직 후에도 여전히 활발하고, 누구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누구는 여행을 다닌다.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린다. 나는 뭐지? 그 질문은 생각보다 아프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다. 그들도 밤에는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 역시 자신의 선택을 돌아본다는 것. 우리는 남의 인생은 겉으로 보고 내 인생은 속으로 본다. 그래서 항상 내 삶이 더 부족해 보인다. 어느 날 거울 앞에 섰다. 주름진 얼굴, 조금 굽은 어깨. 예전의 나와는 확실히 달랐다. 그 순간 또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제 너무 늦은 거 아닐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 질문은 늘 나를 묶어두기만 했다. 사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 그 시절의 나는 그 시절 나름대로 열심히 버텼다. 그때는 그렇게 사는 수밖에 없었다. 이제 와서 그때의 나를 책망할 필요는 없다. 이 장은 후회의 장이 아니다. 돌아봄의 장이다. 잘못 살았다는 뜻이 아니라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다. 생각이 많아진다는 건 아직 마음이 살아있다는 뜻이다. 이 장의 끝에서 이 말을 남기고 싶다. 지나간 인생을 부정하지 말자. 그 모든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당신이 있다. 후회는 인생을 멈추게 하지만 이해는 인생을 다시 움직이게 한다. 그리고 이제부터의 생각은 후회가 아니라 선택이 되어도 된다. 당신은 아직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이제 나이 들었잖아.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그 말이 자꾸 마음에 남았다. 마치 이제는 뭘 해도 늦었다는 뜻처럼, 이제는 기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건 부인할 수 없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먼저 깨어난다. 하룻밤새 회복되던 몸은 이제 시간을 더 요구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한다. 이제 늙었어. 하지만 늙었다는 말이 과연 몸만을 말하는 걸까? 젊었을 때는
몸은 가벼웠지만 마음은 늘 불안했다. 잘하고 있는지, 뒤처지는 건 아닌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남의 시선에 늘 마음이 흔들렸다. 지금은 다르다. 조금 느려졌지만 무엇이 중요한지는 분명해졌다.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고, 말 한마디의 무게를 알게 되었고, 괜히 상처 줄 말은 삼키게 되었다. 이게 과연 쇠퇴일까? 어느 날 버스에서 젊은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르신, 앉으세요.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묘했다. 나는 이제 도움받아야 할 사람이구나. 그날 집에 와서 거울을 오래 보았다. 주름은 늘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시간을 견뎌낸 얼굴이 있었다. 그 얼굴을 보며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잘 살아왔다. 늙는다는 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겹겹이 쌓이는 것이다. 실패했던 날, 참았던 말, 눈물 삼킨 밤, 그 모든 시간이 지금의 나를 만든다. 젊은 사람은 경험이 없어서 쉽게 말하고 쉽게 판단한다. 우리는 쉽게 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 어떤 결과를 남기는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짜 어른은 조용하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존재감이 있다. 이걸 사람들은 종종 기운이 없다고 착각한다. 아니다. 우리는 힘을 아끼는 법을 배운 것이다. 이 나이에 뭘 해? 이 말은 사실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다. 남이 우리를 막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먼저 막는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60년을 산 사람이 60년의 경험을 가지고 새로운 선택을 한다는 것. 그건 무모함이 아니라 지혜다. 늙음의 진짜 의미는 포기가 아니다. 속도를 바꾸는 것이다. 전력, 질주에서, 산책으로, 경쟁에서, 은미로. 이제 인생은 더 느리게, 더 깊게 살아도 된다. 이 장의 끝에서 이 말을 남기고 싶다. 당신은 늙은 사람이 아니다. 시간을 많이 산 사람이다. 그리고 그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남은 인생은 젊을 때보다 더 나다울 수 있다. 늙었다는 말에 당신을 가두지 말자. 지금의 당신은 충분히 다시 시작할 자격이 있다. 퇴직을 하고 나서 비로소 하루가 온전히 내 것이 되었다. 하지만 막상 내 시간이 생기자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처음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햇빛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것이 나를 위한 첫 번째 행동이었다. 며칠 동안은 정해진 일정 없이 지냈다. 시계를 보지 않고 배가 고플 때 먹고 졸릴 때 잤다. 이 단순한 생활이 생각보다 어려웠다. 평생 시간에 쫓겨 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금씩 몸이 먼저 반응했다. 잠이 깊어졌고 아침이 덜 피곤해졌다. 어느 날은 동네를 천천히 걸어보기로 했다. 운동을 해야 해서가 아니라 그냥 걷고 싶어서였다. 늘 차로만 다니던 길을 걸어서 가보니 처음 보는 가게들이 많았다. 그중 작은 카페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들어갔다.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날 집에 돌아와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웠다.
그 다음 주부터 일주일에 한 번 그 카페에 가는 습관이 생겼다. 그곳은 누구의 아버지도 누구의 남편도 아닌 그냥 나로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이것이 두 번째 행동이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그동안 미뤄두었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다. 읽다, 만책, 한 번도 배우지 못한 취미, 젊을 때 좋아했던 노래. 하루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를 따라 불러보았다. 목소리는 예전 같지 않았지만 마음은 그 시절로 돌아갔다. 그래서 노래 교실을 한번 알아보기로 했다. 등록만 해두고 며칠을 망설였다. 이 나이에 그 생각이 또 고개를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첫날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소가 나왔다. 그게 세 번째 행동이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사람을 다시 만나는 일이었다. 오래 연락하지 않았던 옛 동료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다. 잘 지내시죠? 그 한 문자를 보내는데 한참이 걸렸다. 하지만 답장이 왔다. 덕분에 잘 지냅니다. 한번 봅시다. 그날 사람을 만났고 사람 이야기를 들었고 나도 이야기를 했다. 그 만남 이후 마음속에 작은 불이 켜진 것 같았다. 이 모든 행동들은 대단하지 않았다. 돈이 들지도 않았고 특별한 재능이 필요하지도 않았다. 다만 나를 조금씩 앞으로 데려오는 일이었다. 중요한 건 크게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씩 움직이는 것이었다. 이 장의 끝에서 분명히 말하고 싶다. 나를 생각한다는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다. 아침 햇살을 보는 거, 천천히 걷는 거, 좋아했던 것을 다시 꺼내보는 거, 사람에게 먼저 안부를 묻는 거, 이런 작은 행동들이 제2의 인생의 문을 연다. 오늘 하나만 해도 충분하다. 그 한 걸음이 당신을 다시 당신 자신에게로 데려다 줄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을 바꾸려면 큰 결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퇴직 후의 삶에서 정말 인생을 바꾸는 건 아주 사소한 시작이었다. 처음엔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이 정도로 뭐가 달라지겠어. 아침 햇살을 보는 거, 천천히 걷는 거, 카페에 혼자 앉아 있는 거. 그게 인생을 바꿀 만큼 대단한 일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변화는 눈에 띄게 오지 않았다. 조용히, 서서히, 마치 물이 스며들듯 삶 안으로 들어왔다. 어느 날 문득 느꼈다. 오늘 하루가 어제보다 덜 무겁다. 이게 변화의 시작이었다. 작은 행동을 계속하자 하루의 구조가 생겼다. 월요일엔 산책, 수요일엔 노래 수업, 금요일엔 사람을 만나는 날. 대단한 일정은 아니었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기다려지는 시간이 생겼다. 기다려진다는 감정은 오랜만이었다. 사람을 다시 만나기 시작하자 내 안의 말도 조금씩 풀려나왔다. 예전엔 힘들다는 말을 잘 하지 못했다. 이제는 솔직하게 말하게 되었다. 요즘 좀 허전해. 퇴직하고 나니까 마음이 자주 흔들려. 놀랍게도 상대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그제야 알았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작은 변화는 몸에도 나타났다. 억지로 운동을 하지 않아도 걷는 시간이 늘어나자 몸이 조금 가벼워졌다. 무엇보다 잠이 달라졌다. 밤에 누우면 괜히 복잡했던 생각들이 조금씩 줄어들었다. 하루를 나를 위해 썼다는 느낌이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이 시기에 가장 크게 달라진 건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였다. 예전에 나는 늘 부족하다고 느꼈다.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 이 한 문장은 삶을 꽤 단단하게 만들었다. 작은 시작은 자신감을 만들었다. 자신감은 또 다른 시도를 불러왔다.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괜찮겠네. 실패해도 괜찮았다. 이제는 다시 증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묻는다. 그래서 퇴직 후 삶이 정말 달라졌나요? 나는 이렇게 답하고 싶다. 완전히 달라지진 않았지만 확실히 살아있는 느낌이 생겼습니다. 그 느낌이면 충분했다. 이 장의 끝에서 이 말을 꼭 전하고 싶다. 인생은 한 번에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작은 시작을 멈추지 않으면 어느새 다른 삶에 서 있게 된다. 지금의 당신에게 필요한 건 대단한 계획이 아니라 오늘 작은 하나다. 그 하나가 당신의 제2의 인생을 조용히 앞으로 움직이게 할 것이다. 퇴직을 앞두고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이것이었다. 앞으로 생활비는 괜찮을까? 사실 퇴직 후의 불안은 외로움보다 이 질문에서 시작된다.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통장 잔고를 보면 생각이 많아진다. 젊었을 때는 돈을 버는 일이 곧 존재 이유였다. 월급날 통장에 찍힌 숫자는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 같았다. 그래서 힘들어도 참았다. 돈을 벌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모든 걸 정당화했다. 퇴직 후에는 그 공식이 깨진다. 매달 들어오던 돈이 줄어들거나 멈춘다. 그때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고개를 든다. 이제부터는 줄이기만 해야 하나? 혹시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이 생각들은 사람을 작게 만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깨닫게 된다. 돈이 줄어든다고 해서 삶의 가치까지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걸. 오히려 돈이 많을 때보다 더 선명해지는 것들이 있다. 누군가와 나누는 대화, 따뜻한 한 끼, 조용한 오후, 이런 것들은 통장 잔고와 크게 상관이 없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돈 때문에 너무 많은 걸 포기하며 살았구나.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밀었고, 사람을 밀었고, 나 자신을 밀었다. 이제는 순서를 바꿔도 되지 않을까? 퇴직 후의 삶에서는 돈이 목적이 아니라 도구가 된다. 필요한 만큼 지나치지 않게 나를 지켜주는 역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또 하나 중요해진 것이 있다. 쓸모 있습니다. 돈을 벌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느낌. 이 느낌은 생각보다 강력하다. 작은 부탁을 들어주고 경험을 나누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돈보다 더 큰 만족을 준다. 퇴직 후 삶의 기준은 바뀌어야 한다.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루를 보내느냐,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시간을 나누느냐, 이 기준을 바꾸는 순간 삶은 덜 불안해진다. 이 장의 끝에서 이 말을 꼭 전하고 싶다. 돈은 없으면 불안하지만 많다고 해서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반대로 돈이 조금 줄어도 삶의 중심이 단단하면 마음은
무너지지 않는다. 퇴직 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통장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제2의 인생은 생각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 퇴직 후 가장 많이 떠오르는 말이 있다. 이 나이에 무언가를 해보려는 순간마다 그 말이 마음을 붙잡는다. 이 나이에 무슨 공부야? 이 나이에 무슨 장사야?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일이야? 그 말은 누가 말해주기 전에 내 안에서 먼저 들린다. 우리는 오래도록 나이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말에 익숙해져 왔다. 젊을 때는 도전, 중년엔 책임, 노년엔 조용히. 마치 인생에 정해진 역할표가 있는 것처럼. 하지만 인생에는 정답지가 없다. 어느 날 비슷한 나이의 사람을 만났다. 그는 퇴직 후 작은 공방을 열었다.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하루하루가 기다려진다고 했다. 그 말을 들으며 마음 한쪽이 찔렸다. 나는 아직도 망설이기만 하고 있구나. 또 다른 사람은 60대 중반에 글쓰기를 시작했다. 처음엔 아무도 읽지 않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내 이야기를 내가 기록하고 싶었어요. 그 말이 오래 남았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특별한 용기가 아니었다. 완벽한 준비도 아니었다. 그저 해보지 않으면 후회하겠다는 마음, 그 하나였다. 늦은 시작이 두려운 이유는 실패가 아니라 비교 때문이다. 젊은 사람들과 비교하게 될까봐, 뒤처진 것처럼 보일까봐. 하지만 비교할 필요가 없다. 이제 인생은 경주가 아니다. 늦게 시작하는 사람은 다르다. 조급하지 않고 현실을 알고 자신의 한계를 안다. 그래서 무리하지 않는다. 이것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다. 이 나이에 시작해서 얼마나 하겠어?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자. 이 나이니까 어떻게 하고 싶은가? 기간이 아니라 방식의 문제다. 이 장의 끝에서 분명히 말하고 싶다. 늦은 시작은 없다. 있는 건 용기 있는 시작과 미루다 끝나는 시작뿐이다. 지금 시작하면 지금부터의 시간이 당신의 인생이 된다. 그리고 그 인생은 충분히 의미 있을 수 있다. 오늘 시작해도 늦지 않다. 오히려 지금 이 퇴직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었다. 예전에는 같은 집에 있어도 각자의 시간이 따로 흘렀다. 아침엔 바빴고 저녁엔 피곤했고 대화는 늘 짧았다. 다녀왔어. 밥은 피곤해. 그 정도면 하루가 끝났다. 퇴직 후에는 집에 있는 시간이 갑자기 많아졌다. 아침 식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저녁 뉴스도 끝까지 보게 되었다. 그때부터 조금 불편해졌다. 특히 부부 사이에서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자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다. 말투, 표정, 습관, 사소한 일에도 서로 예민해졌다. 왜 그렇게 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젊을 때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넘겼던 말들이 이제는 그대로 부딪혔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부부였지만 동료처럼 살아왔구나. 함께 버텨왔지. 함께 이야기하지 못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조금 슬펐다.
자녀와의 관계도 달라졌다. 아이들은 이미 자기 삶을 살고 있었다. 예전처럼 내가 중심이 아니었다. 괜히 섭섭해졌다. 이제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하지만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아이들은 잘 자랐고 그건 부모로서 성공했다는 증거였다. 퇴직 후의 가족 관계는 역할이 바뀌는 시간이다. 가르치는 사람에서 듣는 사람으로, 이끄는 사람에서 기다려주는 사람으로 이 변화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순간 관계는 한결 부드러워진다. 어느 날 아내와 함께 천천히 산책을 했다. 특별한 대화는 없었다. 그냥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걸었다. 그날 집에 돌아와 문득 느꼈다. 우리는 이제야 함께 가고 있구나. 퇴직 후의 가족은 다시 배우는 관계다. 함께 살아온 시간이 길수록 다시 배우는데 용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의 관계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될 수 있다. 이 장의 끝에서 이 말을 남기고 싶다. 가족은 다시 가까워질 수 있다.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지금의 방식으로 조금 덜 기대하고 조금 더 이해하며 조금 더 천천히. 퇴직은 가족에게서 멀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사람으로 만나는 시간일 수 있다. 그 가능성은 아직 당신의 집 안에 있다. 가장 현실적인 시작일지도 모른다. 퇴직 후의 외로움은 갑자기 오지 않는다. 조용히 틈을 타서 스며든다. 아침엔 괜찮다. 낮에도 그럭저럭 버틴다. 문제는 해가 질 무렵이다. 저녁이 되면 집 안이 갑자기 넓어진다. TV 소리는 켜져 있는데 대화는 없다. 휴대폰을 들어도 먼저 연락할 사람이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 괜히 뉴스를 끝까지 보고 드라마를 이어서 보고 리모컨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 소리가 멈추면 생각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오는 게 아니다. 필요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느낌에서 온다. 누군가에게 기다려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 오늘 하루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는 사실. 이것들이 외로움을 만든다. 가끔은 괜히 자존심이 상한다. 내가 이렇게 조용한 사람이었나? 예전에는 전화도 많았고 사람도 많았는데 지금은 달력이 비어 있다. 그 빈칸이 마음을 건드린다. 외로울 때 사람들은 종종 자기 자신을 탓한다. 내가 성격이 안 좋아서 그런가? 내가 뭘 잘못 살았나?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인생의 구조가 바뀌었을 뿐이다. 일이 사라지면 관계도 함께 정리된다. 그건 실패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다. 외로움을 억지로 없애려 하면 더 커진다. 그래서 나는 외로움을 인정하기로 했다. 그래, 지금은 좀 외롭다. 이 한 문장을 혼잣말로 소리 내어 말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마음이 조금 풀렸다. 외로움을 다루는 방법은 생각보다 현실적이다. 대단한 모임이 아니라 작은 연결 하나면 된다. 동네 마트에서 단골 직원과 짧게 안부를 나누는 것.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 그 사소한 접촉이 하루를 덜 고립되게 만든다. 어느 날은 혼자 밥을 먹었다.
예전엔 그게 서러웠다. 이제는 천천히 먹어보기로 했다. 누가 기다리지 않으니 급할 필요가 없었다. 그날 혼밥이 조금 덜 외로웠다.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익숙해질 수는 있다. 그리고 외로움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 중요한 건 외로움이 나를 전부 설명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다. 이 장의 끝에서 이 말을 남기고 싶다. 외롭다는 건 당신이 사람이기 때문이다. 외로움을 느낄 줄 안다는 건 아직 마음이 살아있다는 뜻이다. 외로움과 함께 하루를 건너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도 제2의 인생에서 익혀야 할 현실적인 기술이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는 순간만큼은 적어도 누군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퇴직을 하고 나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급해졌다. 해야 할 일은 줄었는데 마음은 늘 서둘렀다. 이러다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만 보내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사람을 조급하게 만든다. 젊을 때의 인생은 속도가 중요했다.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더 많이 그렇게 달려야 뒤처지지 않는다고 믿었다. 그 속도가 몸에 남아 퇴직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제2의 인생에서도 자꾸 묻는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건데? 뭔가는 해야 하지 않나? 하지만 이 질문은 방향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 불안을 확인하는 질문이다.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천천히 걷는 노인을 보았다. 걸음은 느렸지만 표정은 편안했다.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왜 이렇게 급할까? 속도를 늦춘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니다. 이제는 속도를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오늘은 느리게 가도 되고 내일은 조금 쉬어도 된다. 이 선택권은 젊을 때보다 지금 더 크다. 제2의 인생은 완주가 목표가 아니다. 잘 버티는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앞서는 것도 아니다. 하루를 내 속도로 살아내는 것이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조급할수록 몸은 먼저 신호를 보낸다. 잠이 얕아지고 숨이 가빠지고 사소한 일에 짜증이 난다. 그럴 땐 멈춰야 한다. 지금의 인생은 속도를 줄일수록 더 오래 간다. 이제는 빨리 가는 사람이 아니라 잘 가는 사람이 되면 된다. 잘 간다는 건 무리하지 않는 것,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는 것, 오늘을 괜찮게 보내는 것, 이것이면 충분하다. 이 장의 끝에서 이 말을 꼭 남기고 싶다. 제2의 인생은 속도가 다르다. 느리다고 잘못된 게 아니다. 지금의 속도는 당신이 선택한 가장 현실적인 속도다. 그 속도로 가면 생각보다 멀리 갈 수 있다. 그리고 그 길은 당신만의 길이다. 어느새 이야기의 끝에 왔다. 퇴직이라는 단어로 시작했던 이 이야기는 결국 인생이라는 단어로 돌아왔다. 처음엔 끝인 줄 알았다. 출근하지 않는 날들, 불리지 않는 이름, 줄어든 역할, 그 모든 것이 사라짐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조금씩 살아보니 알게 되었다. 사라진 게 아니라 벗겨진 것이었다는 걸. 직함이 벗겨지고 의무가 벗겨지고 남의 기대가 벗겨지자 비로소 나라는 사람이 남았다.
제2의 인생은 화려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큰 성공도, 큰 박수도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조용한 만족은 분명히 있다. 아침 햇살을 느끼는 순간, 천천히 걷는 오후, 하루를 무사히 보냈다는 안도, 이런 것들이 이제는 삶의 중심이 된다. 젊었을 때는 미래를 위해 살았다. 이제는 오늘을 위해 살아도 된다. 오늘 하루가 괜찮았다면 그걸로 충분한 인생이다. 혹시 지금도 마음 한켠에서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른다. 그래도 나는 아직 부족한 것 같아. 그럴 때 이 말을 떠올려 주었으면 한다. 당신은 부족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충분히 살아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인생의 후반부는 정답을 맞히는 시간이 아니다. 나에게 맞는 속도로,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하루를 채워가는 시간이다. 누군가의 인생과 비교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당신은 당신만의 인생을 살아왔으니까 오늘이 남은 인생 중 가장 젊은 날이다. 이 말은 무언가를 더 이루라는 말이 아니다. 오늘을 조금 덜 미루고 조금 덜 참아도 된다는 뜻이다. 이제 당신의 하루를 당신에게 돌려주자. 늦어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고, 가끔 멈춰도 괜찮다. 그렇게 가는 인생도 분명히 좋은 인생이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당신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다. 제2의 인생은 이미 시작되었다. 아주 조용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지금 이 순간부터